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L 등급 인포 발표의 기술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질문 발표할 때 꽤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쓰는 질문은 아닌데 저도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은 이런 질문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많이들 이제 당황하시기도 하고, 아니 뭐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뭐 S전자나 L전자 같은 데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뭐 일단 자본하고 인력에서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진입장벽을 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맞아요. 맞고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막 시작한 사업, 뭐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1, 2년 안에 뭐 매출이 많이 올라도 10억, 20억 올리면 정말 대성공을 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업에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이 진입해서 뭔가를 할 거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대기업은 항상 느리지만 천천히 확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정말로 돈이 되는 시장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10조 이상의 수익은 봐야 될 것이고, 그 정도 이상이 돼야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검토가 돼서 이제 그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좀 프로젝트성으로 좀 이제 시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제품들을 내놓긴 하지만은 그건 보통 기업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그냥 테스트 단계에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요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애초부터 사실은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나온 배경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은요,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이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어떤 하나의 그 문화를 만들어서 가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뭐 진짜 만약에 누군가가 막 진짜 한 자본금 한 10조쯤 갖고 있는 거대 기업에서 작정하고 뭐 창업적 관련된 유명 인사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막 진짜 돈 펑펑 쏟아부으면서 막 때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뭐 제가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굳이 제가 이 채널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좋은 채널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진입 장벽을 세운다 안 세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가? 거의 대부분 없어요. 한 모르겠어요. 3년 뒤, 5년 뒤쯤 돼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이 시장 자체가 되게 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확실하게 이 시장에서 어떤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뒤늦게라도 이쪽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대기업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작하던 시점에 대기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기업에서도 이 시장이 되게 의미 있는 시장이라는 거를, 유망한 시장이라는 걸 보고 있지만 그 시점에 들어왔다면 실제 준비는 한 2, 3년 전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하고 나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시장을 뺏었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대기업과 실제로 경쟁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아유, 못 이겨내죠. 어떻게 이겨내요, 그거를.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브랜드 가치 굳힌 다음에 그 대기업하고 뭔가 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서 뭐 OEM으로 뭔가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수합병이 돼서 M&L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엑시스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런 어떤 방안들이 있는 거지. 정말로 시장에 딱 갖다 놓고 막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해보자 그러면은요, 어떤 나만의 영역을 좀 구축해 가지고 버텨볼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시장을 분리해서 내가 나만의 시장을 만들어서 따로 가는 거지, 동일한 시장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다 그러면은요, 뭐 다윗과 골리앗도 옛날 얘기지 절대 못 이겨요. 그냥 물량에 밀립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아이템은 정말로 내가 아니면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예전에 어떤 심사에 갔을 때 이 얘기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질문을 했어요.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아이템이, 물론 이제 대표님께서는 진짜 한 1년 넘게 고생을 하면서 만드신 거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아이템이 시장에 가서 잘 안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카피캣이 뜰 거고, 이제 조금 더 어떤 그 뭐냐,
어떤 전문적으로 이제 자본을 들여가지고 큰 거대 기업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교과서적인 답변으로는 이럴 때는 그래도 뭐 특허라고 하는 것들을 확보해서 좀 어느 정도 지식재산권도 갖고 있고 그쪽에서 추구하는 거는 내가 추구하는 거랑 다를 거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소를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분은 애초에 시장에 대한 고찰 자체를 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년 걸려서 개발을 했다라는 그 자체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이거를 제가 직접 해보니까 1년 넘게 걸렸는데 이거 아마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개발을 하면은 이거 최소한도 한 4, 5년은 걸릴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냥 알았다 그러고 그냥 조용히 점수를 깎았죠. 뭐 거기서 제가 뭐 설득을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거를 뭐 끝까지 파고들을 것도 없지만은 원래는 그런 경우에 제일 하기 좋은 질문 중에 하나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S전자가 대표님과 같은 아이템을 보고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박사급 같은 분야의 박사급 인력들을 한 20명쯤 팀을 짜가지고 이거 하나 개발하는데 지금 한 10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때려 박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게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그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진입장벽을 세우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여러분께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보통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한다면이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는요. 좋은 의미에서는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정도로 넘보기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충분히 시장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금방 따라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여러분께서 그런 유사 제품이 나왔다 그랬을 때 단순히 꼴랑 특허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걸 다 틀어막을 수가 있냐.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특허가 갖고 있다 그러면 침해당했다고 했을 때 소송을 걸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 소송 걸어가지고 판결받고 하는데 보통 1년이나 2년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보통 버티지 못하고 회사가 자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남들이 이걸 베낀다 그러면 뭐 특허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이걸 베끼거나 유사한 어떤 아이템을 모방해서 시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희 동네에 옛날에 처음에 그 주씨라고 하는 주스 가게가 생겼어요. 재작년에. 생기고 나서 처음에 그 생과일 주스 한 1,500원, 2,000원을 되게 싸게 마실 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100명쯤 줄을 서가지고 항상 먹었어요. 그 여름에.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저희 동네에 주스 가게가 생과일 주스 가게가 한 5군데 들어오더라고요. 뭐 주스 플레이, 킹공 주스에서 5군데 들어오고 한 석 달 지나니까 주씨가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은 이제 그만큼 시장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타산이 안 나왔기 때문인 게 제일 크긴 하겠지만은 일단 사람들이 주스 가게가 5개가 생기면은요. 그 100명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20명씩 쪼개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인원이 50명으로 줄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흔해져 버리기 때문에 어디에서 마셔도 괜찮은 주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필품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마찬가지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면 지금만큼은 여러분이 진짜 원 오브 원이 될 수 있겠죠. 진짜로 내가 이 시장의 제 1인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1인자가 되는 순간부터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해서 앞서 나갈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거 들어가면 유일하게 나 혼자만 있어라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경쟁업체나 누군가가 따라하거나 뭔가 뒤늦게 후발주자가 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커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세요. 근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독자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제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만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진입장벽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꼭 여러분과 동일한 효과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유사 제품을 갖고 들어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제품이 만약에 하드웨어 제품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가지고 누군가 싸게 들여왔다, 뭐 중국에서 똑같은 걸 베꼈다라고 하면은요, 동일한 성능은 못 내지만 80% 성능을 내면서 가격은 한 20%인 제품을 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 그런 제품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것들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품이 실질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이미 시장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시장 안에 안착이 돼 있다 그러면 그래도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에 안착하기 전에 카피캣들이 한 두세 개가 떠가지고 끌어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지 못하는 이상은 그냥 추락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과연 이런 어떤 경쟁성 있는 아이템이라고 할 경우에, 그리고 본인이 정말 그렇게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좋은 시장에 당신 혼자만 들어가진 않을 거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당신이 어떤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전히 고객들이 나의 아이템만을, 나의 서비스만을 이용하게 하면서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획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 획이 굉장히 단순해요. 특허. 일단은 어쨌든 특허라는 건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최소한도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함부로 내 걸 베끼지 못하는 최소한의 방편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말 그대로 남들이 아이디어를 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걸 실현하려면은 어떤 여러 가지 최적화 과정이나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노하우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외부에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함부로 베끼지 못할 거다. 그 다음에 이미 구축된 브랜드 가치. 마우스 하면은 뭐 엘사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여러분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 아이템에 대한 큰 만족도와 성능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사 제품이 나와도 내가 함부로 손님을 뺏기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 이미 확보된 뭐 고객층, 뭐 고객이 이미 이 정도 돼 있는데 이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 위에 다른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종류의 몇 가지 요소들을 딱 제시를 하면 되는데, 보통은 내 기술이 최고고 아무도 못 뺏겨, 이런 식의 개념이죠. 대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미 시장을 먹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근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경쟁력 확보 방안이나 아니면 유사 제품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잘 물어보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텐데, 왜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뭐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LG전자가 들어오면, CJ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기를 죽이냐, 왜 질문을 요따구로 하냐, 이거 되게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질문을 요따구로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께서 대답을 고따구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은 뭐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른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삼성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그냥 기존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었고, 사실은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표님께서 지금은 독자적인 아이템으로 가져가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유사한 아이템이나 카피캣이 뜬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얘기하면은 저희 이 제품 개발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거 아무도 못 뺏깁니다. 이거는 뭐 유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데, 나올 얘기가 딱 하나예요. 그 대표님 스스로도 전문가지만 적어도 제가 그 질문까지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저도 그쪽의 전문가거든요. 그쪽에 어떤 기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입장에서 제가 그걸 직접 베끼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됐을 때 저거 베끼는 게 일도 아니라는 것 정도는 견적이 나온다고요. 그 상황에서 대표자 본인이 이건 아무도 못 뺏긴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대표 본인이 시장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요즘에는 보통 그 정도면은 귀찮아가지고 사실 그 다음을 안 넘어가요. 왜냐면 이런 질문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 질문 그냥 안 넘어가고 그냥 까는데, 보통 그래도 이게 무슨 뭐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고 좀 학교 안에 있는 뭔가 좀 약간 멘토링과 비슷한 종류의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 그러면은요, 보통은 그때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S전자에서 정말 막말로 대표님 사업이 너무 좋아서 공학 박사들 한 30명 때려박고 그 다음에 뭐 사업비 한 1,000억 때려박아가지고 시작한다, 막을 수 있겠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질문 자체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대기업은 안 들어가요. 거기 왜 들어가요? 실제로 보면 어떤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 사업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대박인데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미리 이거 안 하면은 저 뭐 애경이나 뭐 LG생건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술 뺏어간다, 어떡하냐 막 겁내시는데요. 그 뺏어갈 게 없어서 그걸 뺏어가겠어요. 그 정도 뺏어갈 정도 되려면은요, 정말 여러분 기술이 정말 그 역사의 한 획을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물론 기술 탈취 사건이 없는 건 아니고 유출 사건이 없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은 하셔야겠지만은 말 그대로 기술 탈취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거를 탈취해서 베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은 단가가 낮은 어떤 원자재를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요. 실제로 남들이 그 똑같은 원자재를 사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원자재 값이 수요가 올라가면서 상승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원래 맞추던 단가를 못 맞춰가지고 실제로 제품 단가가 올라가요. 그럼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남들이 그거보다 싸게 내놔요. 그런 게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한다면이라는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요. 정말로 삼성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냐? 정말로 LG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냐? 정말로 뭐 CJ나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샤오미 이런 기업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유사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시점에 어느 단계까지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안에서 내 기술은 얼마든지 유출이 돼서 누군가에게 복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에 깔고 그거를 함부로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머릿속에 까놔야 되는 거죠. 아니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막 사업하면서 정말 사업이 컸어요. 진짜 2, 3년 뒤에 컸어요. 커가지고 혼자서는 도저히 못해가지고 막 직원들 고용해가지고 막 진짜 막 한 20명 정도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크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여러분 회사에 있는 하드를 통째로 들고 날랐단 말이에요. 복사를 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밤에 들어와서 서버 딱 해가지고 딱 해서 날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에 넘겼어요. 아니면 중국에다가 저가에 팔았어요. 박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보통 기술 유출할 때 되게 문제가 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의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모방의 가능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특허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혼자서 열심히 개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게 기술 모방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사실은 어떤 연구자로서 기술자로서 여러분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비즈니스를 하려는 회사의 대표자로서는 실격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의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한다면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사업의 모방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사업의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인포 발표의 기술 두 번째 시간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